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압축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적용 기준이 뭔지,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신고 절차 및 처리 방법,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와 관련해서 요점 정리, 질문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신고제는 2006년도부터이고요. 주택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매 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은 신고 의무가 없었어요. 확정 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차 시세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21년 6월 1일 보통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전세, 월세 등 계약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주거용 건물이라는 거죠. 상업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거. 주거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는 거죠. 건물 전체를 하든 일부를 하든 간에 있어 가지고 주거용이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따져본다는 거죠.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그렇고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수익해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는 약정을 임대차라 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거로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대상이 여기에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금액 범위, 시점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인 경우에는 도 관할 군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금액 범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자, 보십시오. 보증금이 있고 월차임이 있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두 번째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신고 대상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6천만 원, 30만 원 두 개 다 해당이 되어야 신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거죠. 적용 대상 기일은 언제라는 거죠. 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모든 임대차 계약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개념 정리됐죠? 선생님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차 제도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 듣기만 해도 선생님들 다 이해되실 거예요. 신고 대상, 신고 비대상 지역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계약 체결일 기준 및 신고 기한을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보면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인의 일정에 맞춰서 며칠 후에 모여서 계약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로 30일이 된다는 거죠. 계약서 쓰는 날 계약금이 들어가고 했다 그러면은 계약서 쓰는 원이라는 거는 계약금이 들어간 날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 쪽으로 일부가 먼저 지급 들어가고 뒤에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돈이 들어간 시계하면 가계약금이 들어간 날 기준으로 해서 30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 아니고요. 가계약금 들어간 날로 해서 30일이라는 거죠. 11일을 또 놓치게 되면 가태료가 나와요. 요즘은 또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허위계약이라는 대상이 돼버리면은 허위계약, 거짓계약의 대상이 돼버리면은요 가태료가 또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해되시죠? 가계약금이 들어간 날로부터 30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신고부터 먼저 하십시오. 차후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금액이 변동이 되거나 잔금일, 계약일이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미작성 경우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승인과 동시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가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30일입니다. 라는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래 되면은 대상이 되었을 때는 계좌 확인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계약을 성립을 가계약금 들어간 날로부터 계약의 성립일이라고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 들어간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신고기한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얘가 가계약금 들어간 날로부터 30일이라고 주장하는 거 보면 민법 및 판례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거죠. 민법과 판례에 의해서.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은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지연신고에 따른 가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기한 산정 30일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은 신고기한 계약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을 1일로 기산하여서 신고기한 10일을 마감일 시간까지 공무원들 영업시간이 언제죠? 오후 6시까지이죠. 6시까지이고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밑에 있죠. 신고 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 개시일이 마감 시간까지예요. 마감 시간. 자, 마감 시간 보세요. 공무원들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오후 6시고요. 그 다음에 통상 6시죠. 요까지는 한 달리기. 그 다음에 인터넷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일 24일 전까지 접수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 공무원들 업무 시간 6시를 놓쳤을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밤 12시까지 접수하십시오. 이해하셨어요? 어떤 건물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그리고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라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사용 승인 이전에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인 경우에 상태 임대차 계약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사용 승인일은 안 떨어지지만 사전 입주라는 게 있어요. 다 분양권 상태인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그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이나 실제로 건생시설, 공장, 숙박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로 계약이 되었다든지 여기까지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주택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방 한 칸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또 신고 대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아파트 방 한 칸 단독주택의 옥탑방 그리고 지하 또는 방 한 칸 복합건물 주택청의 일부만 쓴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임차주택 중의 일부를 주거의 외로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라는 거죠.
임차 주택 중의 일부를 주거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2년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다시 2년을 더 살게 됐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있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표현이 없지만은 증감이 없는 계약인 경우에는 갱신 계약이나 묵시적 계약일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제 말을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만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차임 30만 원 이하로 갱신된 계약은 당연히 신고 대상이 안 되겠죠. 당연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누가 신고하느냐는 거죠. 신고 대상 의무자는 누구냐는 거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 당사자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국가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또는 국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는 거죠. 당사자. 어디 가서 신고하느냐 그러면은 주택 소재지 관할 명동 우리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르죠.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거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있을 때는 국가 등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방이 신고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상대방 당사자가 개인, 일반 법인 등은 신고 의무가 없으나 계약 당사자 상방이 모두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하면 됩니다. 국가 등이 아닌 상대방의 확정 일자 필요 시에는 기존 방식으로 별도의 확정 일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신고 방법에 대해서 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공동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독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신고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한쪽이 임대인이 하거나 임차인이 하거나 그리고 국가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된다는 거죠. 공동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적는 거예요. 적어서 한 사람이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라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한쪽을 이야기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적어서 날인하여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있죠. 보통 보면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자치센터에 가죠. 그러면은 보통 임차인이 신고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한쪽이 계약서를 소지하고 간증에 제출하는 방법. 그렇게 하시면 공동이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임차인이 어차피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자치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신고하시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걸로 가름한다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서 있잖아요. 임대차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서 신고 간청에 제출하시면 된다는 거죠. 공동신고는 신고 간청에 공동으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서에 공동으로 날인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되어 있으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신고서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하면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다 관청에 가야 된다는 거 아니죠. 신고서에 양쪽이 나련하여서 양쪽 중에 한 사람이 관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안 맞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요. 계약 입증 서류로 한 일방이라는 거는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예요. 계약 당사자 상방이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당사자가 일방 단독으로 서명, 앞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 서명을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신고를 하면은 두 사람 다 신고로 한 걸로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요. 두 사람 다 서명 날인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서에 한쪽만 서명 날인한 신고서와 그 다음에 계약 입증하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서류는 한 사람이 신고한 작성 신고서,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신분증, 공동이 한 사람이 신고했지만은 공동이 신고한 걸로 하겠다는 거죠.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한쪽이 임대차 계약 제출로 공동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신고자를 확정해야 하며 신고하기로 한 당사자가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가 지연신고한 것으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됨으로써 신고기간 이내에 당사자 상호간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된다는 거. 자, 한 사람이 신고를 하기로 하고 했는데 30일을 초과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한 사람이 신고를 하기로 한 사람이 3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신고를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은 꼭 30일 안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내용인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가능하다는 이 경우에는 왜 단독으로 신고하느냐 하는 사유서까지는 같이 제출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공동으로 작성해서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되죠.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서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같이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임차인이 가거나 임대인이 계약서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느 한쪽이 신고할 때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방이 계약 입증을 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 있었죠. 신고서 작성하셔서 가서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걸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거부를 하거나 임차인이 거부를 할 수 있을 때는 단독 신고도 된다는 거죠. 거부를 해도 단독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데 그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죠. 임대인이 신고 안 하려고 해요. 임차인이 신고 안 한대요. 필요 없대요. 이런 사유서가 같이 제출돼야 된다는. 그리고 국가 등 기관일 때는 국가가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서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공동이나 일방을 대리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위임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갖추면은 개업공인중개사도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도 필요 없고 위임서류도 필요 없죠.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사유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그 다음에 국가 등인 경우에는 다 필요 없고요. 국가가 신고하시면 되고요. 대리 신고할 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단독 신고 시일 때는 사유서가 있어야 되고요. 신청서에 양쪽 다 임대인, 임차인 서명이 되면은 사유서 필요 없고
위임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죠. 계약서 가지고 가시면 훨씬 수월하잖아. 간단하잖아. 근데 이 통장 있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는 똑같아요. 신고서하고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죠?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임대차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의제라는 건 의제. 제 바람이 맞나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따른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에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한다는 것은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 신고를 한글로 된다는 거죠. 자동 임대차 신고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거나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의제, 임대차 신고 의제라고 한답니다. 괜히 어려웠다.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 및 처리 방법으로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및 처리 방법. 인터넷 신고하는 절차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물건 소재지에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결시키는 거죠.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열리겠죠. 공인인증서 그리고 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서 및 또 뭐 통장 사본 같은 것도 있고 해야 되겠죠. 온라인에 계약서 신고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신고시 및 관련 서류 필요한 계약 형태에 따라서 신고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접수를 했죠. 그러면은 신고 필증을 띄워줘요. 보통 접수하고 나서 뭐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들어가면은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차 신고 필증 조회도 되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셨다 그러면은 꼭 출력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접수일로. 법인이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법인이 신고할 때는 이 부분을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서가 아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용 인감이 아니고요. 법인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 만약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 건수가 많다고 할 때는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서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인감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죠.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사용 인감계를 제출을 해 놓으면은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몇백 세대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피스텔이거나 아파트인 경우에 분양할 때는 건수가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신고서 건건별로 법인 인감 도장 찍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법인이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사용 인감계를 제출해 놓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법인 거래하는 일반 도장을 찍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문 신고 절차는 어떠냐는 거죠. 계약서나 임대차 신고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구비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겠죠. 간청에 임대차 신고 내용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방문했기 때문에 신고 필증 바로 발급해 줍니다.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접수날 기준이에요. 한 번 더 핵심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 중요된다는 거죠. 불법 건축물이든 어쩌든 간에 임대차 계약인 것, 주거 목적인 계약, 그리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두 개 중에 보증금이든 월세든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신고가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21년 6월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 갱신되는 계약도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가끔 가다가 저한테 하소연이 들어와요.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여기 보면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은 신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애지간하면 다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60만 원인데 주인분이 19만 원은 임대료로 하고 31만 원은 관리비로 해달라고 한대요. 저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하고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오세요. 저는 계약서 그렇게 진행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만약에 임대인이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한테 주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임차인이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에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서 임대인을 설득시키십시오 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어떻게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똑같나요? 월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임대료를 30만 원 하고 20만 원은 관리비로 해라고 한대요. 선생님들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임차인이 신고하면 어떡하실래요? 가태료 더 먹어요. 자, 핵심 내용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신고 대상은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면 다 해야 된다는 거. 주거용 오피스들 당연하죠.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이나 차임이 증감이 있는 갱신된 계약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경기도는 다 해당이 돼요. 경기도가 아닌 독, 관할, 군 지역 임대차는 빠진다는 거죠. 보증금, 월세 등 차임이 없는 계약은 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무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업, 업무용 등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묵시적 계약을 포함해서 이 경우에도 근데 증감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증감이 없이 계약이 되거나 또는 묵시적 계약이 된 경우에도 신고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요점 정리해 보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질문 사항이 들어왔어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신고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 임대차 계약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임대료 및 지역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임대료 기준이 있다 그랬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를 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계약만 해약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거. 제외되는 거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복습하는 거예요. 자, 서울시 아파트인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십 35만 원인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선생님들 되나요? 안 되나요? 보증금은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월세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네요. 30만 원 이상이니까. 그럼 신고하셔야죠.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되나요? 선생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서 작성이 아니 되었다 하더라도 뭐죠? 가계약금 입금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과 금액 등이 임대차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1년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나요? 했죠? 21년 6월 1일 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21년 6월 1일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월차임이 5천만 원,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초과하게 되면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이 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기일이 되어서 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계약금은 지급하였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되나요? 합니다. 계약은 성립은 가계약금 입금시켰을 때부터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했죠. 금원이라는 거는 가계약금 들어간 날을 지급된 날로 기준을 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면 가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계약금 입금한 날로 세서 30일로 해서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내용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서 작성할 필요 없고요.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신고하면은 공동 신고한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 단독 신고한 경우에는 아니에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공동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계약서 제출을 안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되고 통장사본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단독 신고도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관련이 있을 때는 국가가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신고 의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요즘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거래신고법의 임대차 신고는 어제 처리되어 별도의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됐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받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은 관할구청에 계약하거나 해지되거나 금액의 증감이 있을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따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법에 따른 신고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한 시에는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공주택특별법이나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개별 신청을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제가 요점 정리까지는 해드렸어요. 앞에서 제가 막 설명드릴 때는 내용이 조금 어렵나 싶었지만 제가 뒤에서 요점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니까 결코 여러분들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공부 다 하셨어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하면 전화 주세요. 자, 선생님 오늘 하루도 저하고 수업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닥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